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출 초보 무역실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김은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신용장 TT, DADP 이런 결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요 무역거래 결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주요 무역거래 결제 방식으로는요, 송금 방식, 신용장 방식, 추심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송금 방식은 주로 TT 방식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신용장 방식은 LC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수출 대금의 주요 결제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실제 실무에서 어떤 결제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TT 송금 방식과 LC 신용장 방식이 사실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결제 방식이요, 어떤 방식이 더 많이 쓰이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TT 송금 방식이 90% 정도 되고요, LC 방식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LC 방식이 무역 현장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무역 현장에서는 TT 방식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무역 거래에서 수입자의 바이어의 바잉 파워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선호하는 그런 결제 조건으로 결제 방식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어는 LC 방식보다는 TT 방식을 더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더 TT 방식으로 거래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T 방식과 LC 방식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있는 것일까요? 자, TT와 LC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무역결제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무역결제의 핵심, 수출자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출자는요, 수출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을 제시하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오퍼시트를 보내서 거래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에서부터 어떤 결제 방식을 제시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자는 항상 새로운 수입자, 새로운 바이어와 거래할 때 수출자의 어떤 위험이 큰 방식으로는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성금을 모두 받는 그런 방식이 수출자의 위험이 적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크고 매력적인 바이어라고 하더라도 수출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 사고에 대한 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역거래에서는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출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역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T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T 방식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출자가 우리 회사의 통장으로 돈을 바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바로 송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 TT 방식은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의 약어이기 때문에 줄여서 통상 TT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자와의 어떤 거래 조건, 협의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냥 TT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 용어를, 약어로 쓰는 무역 용어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거쳤을 때는 또 결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 무역 계약을 체결했다면 직접 돈을 받을 권리, 권한도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송금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T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 송금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바로 선불 송금 방식이 있습니다. 선불, 돈을 먼저 받는 거죠. 돈을 먼저 받고, 후불 방식이 있습니다. 돈을 나중에 받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분할, 나누어서 받는다라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선불 송금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자에게 견적서를 보낼 때, 오퍼시트죠. 오퍼시트를 보낼 때 결제 조건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선불 송금 방식으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TT in advance라고 표기를 주로 합니다. 자, TT인데 선불송금 방식인데 in advance 미리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불송금 방식인데 미리 받겠다 이런 의미로 오포시트에 이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다면 우리는 100% 성금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선적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적 전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적 전에 100% 우리가 결제 대금을 받는 것도요. 크게 보면 약간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PO를 받고 100% 송금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PO를 받고 100% 수입자가 먼저 다 돈을 보내주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바이어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PO를 우리가 발행하고 나서 30%를 계약금으로 줄게. 그 다음에 나머지 70%는 선적하기 직전에 보낼게 라고 바이어가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0% PO를 수령한 다음에 100% 다 받으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만 수입자는 이렇게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이긴 한데 30%, 70%, 50%, 50% 이렇게 나눠서 주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선불 송금 방식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무역 계약을 체결하죠. PO, 주문서를 받았습니다. 주문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수입자가 송금을 합니다. 돈을 보냈어요. 자, 돈을 보내고 나서 수입자가 돈을 보냈으면 수출자는 돈을 결제를 받았는지 통장 확인을 하고 그냥 수입자가 돈을 송금했다라고 해서 그냥 선적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입자가 송금했다라고 하면 송금 확인을 하고 수령을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선적을 하는 거죠. 선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수출자는 선적했다라는 서류를 송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커머셜 인보이스가 있고요. 패킹리스트도 있고요. BL,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선적 증빙 서류, BL이 있겠죠. 이런 서류들을 수입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서류를 가지고 수입자가 수입 통관을 해서 화물을 찾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불 송금 방식이 있습니다. 후불. 자, 후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후불이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바로 외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상. 물건을 주고 물건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죠. 여러분 국내 거래에서도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거 이런 방식으로 거래했을 때 돈을 받지 못하는 결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 거래에서 우리가 수입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가에 그런 바이어와 거래를 했을 때 이런 외상 방식으로 거래를 해서 생기는 결제 사고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위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후불 송금 방식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대비도 하고 그 조건으로 거래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불 송금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불 송금 방식은 외상 방식이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적 후 예시인데요. BL 발행일로부터 30일, 60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BL은 뭐죠? 선적했다라고 증빙하는 그런 선적 증빙서죠.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증빙서인데 BL에는 발행 일자가 있습니다. 선적한 날짜가 있겠죠. 그래서 선적한 날짜로부터 30일 뒤에 송금하겠다 또는 60일 뒤에 송금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수출자 입장에서 30일보다 60일이 훨씬 길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훨씬 불리하겠죠. 지금 후불 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위험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길게는 90일도 있습니다. 90일 뒤에 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까요? 무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O를 수령을 했죠. PO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근데 물건을 먼저 보냅니다. 배에 실어서 보냈어요. 선적했어요. 그 다음에 선적 서류를 모두 보내줍니다. 인보이스 보내고 패킹리스트 보내고 BL까지 다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본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하죠? 수입자가 화물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송금하겠다.
그런데 이 후불 송금 방식은 사실 수출자가 결제 사고에 대한 그런 위험도 있고 그걸 감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후불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국가가 일본 같은 경우에 이 후불 방식으로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진행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출자 입장에서 후불 방식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송금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도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분할 송금 방식은요, 선불 방식과 후불 방식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선불과 후불을 혼합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수입자의 입장에서 수입자는 어떤 걱정과 우려를 할까요? 수입자는 수입한 그 상품이 정상적인 제품, 제대로 된 제품, 이런 제품이 도착할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불을 먼저 조금 보내고 계약금처럼 보내고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O를 수령합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PO를 수령하고 그리고 나서 수입자가 송금을 하는데요. 송금을 하는데 계약금을 일부를 보냅니다. 계약금을. 그러면 30%를 보낼 수도 있고 50%를 보낼 수도 있고 그건 사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입자가 계약금을 일부를 보낸다. 보통 뭐 30% 정도 많이 계약금으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수출자는 많이 받으면 좋겠죠. 계약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수입자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할 때는 적절하게 협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보내고 선적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출하를 해서 배 태워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선적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선적 서류를 보내면 이 서류를 가지고 수입자는 뭘 하죠? 물건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송금을 하는데요. 잔금을 송금한다는 거죠. 계약금을 30% 보냈으니까 나머지 70%를 송금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총 100%를 수출자가 결제대금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을 분할 송금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식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할 송금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 잔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잔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TT 송금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T 송금 방식은 선불 방식, 후불 방식, 분할 송금 방식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장 DATP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T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TT 방식은 선불 방식, 후불 방식, 분할 송금 방식이 있는데요.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큰 방식보다는 안전하게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